자, 봅시다. 답은 5, 4, 2, 2, 3, 1였어. 5, 4, 2, 2, 3, 1. 오케이. 자, 선박의 진수란 새로 건조한 배, 건조한다는 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거, 그래서 이제 나아갈 진짜의 물 숫자를 써서 진수라 그래. 배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물에 싹 내보내는 거. 선박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독이다. 그래서 얘의 특징 뭐야? 이제 보편적인 거. 이게 답제도 있었던 것 같아. 내용일치 문제로. 드라이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의 직육명체 형태로 땅을 그래서 뭐 요렇게 육상에다가 땅을 판 거야.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는 바다겠지. 내부는 이제 육상에 접한 쪽일 테고 거기를 분리하는 수문을 하나 설치하는데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문을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수문이 내려와서 뭐 닫힐 테고, 그렇지? 물 빼면은 수문이 이렇게 열릴 테고 부력을 활용한대. 수문에다가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독의 입구를 닫고 독 내부에 있는 물을 모두 퍼내. 여기 있는 물을 싹 퍼내. 그래서 독 내부는 뭐와 같은 상태?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된다. 왜 육상과 같은 상태냐면은 물을 모두 퍼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아까 5번에 저기 뭐 4번 답지 있었는데 그래서 5번에 4번 답지 둘 다 육상과 같은 상태인 거야. 보기에서 5번 문제 보기에서 어디 있더라? 보기 넷째 줄 여기가 답이었어. 보기 넷째 줄에 독의 바닥과 측면에서 물을 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육상과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지. 왜? 여기서 이렇게 모두 퍼내서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뭐 그게 이게 핵심 정보는 아니었는데 아까 저기 틀린 친구도 있어가지고 얘기해봤고, 독 내부에서는 이제 물 퍼낸 다음에 여기서 선박을 이제 조립하고 건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건조가 이루어진다. 그다음 진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배 다 만들고 나서 진수 이거 뭐라고? 처음 물에 띄우는 거 여기 시작된대. 먼저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독 내부로 물을 채운다. 처음에는 물을 선박의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 선박의 누수나 균형 등을 확인하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사실 처음에 읽을 때 먼저 홀수보다 약간 깊게 물 채우는 거 1차 진수, 그럼 아마 2차 진수, 3차 진수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었어. 근데 아무리 읽어도 2차 진수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물론 마지막 문단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1차 진수는 요게 포인트였어. 홀수보다 약간 깊게 물을 채워 넣는 거야. 홀수는 이거 이해해보자. 홀수는 얘들 이게 기술 지문이라 잠깐만 이제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갈수록 점점 뭐랄까 본질적인 내용이랄까? 핵심 내용이 점점 심화돼서 나와. 그러니까 여기를 읽을 때는 당연히 1문단과 같은 속도로 읽어낼 수가 없어. 조금 천천히 읽어야 돼. 이해가 안 된다면은. 천천히 봐봐. 홀수는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그래. 홀수는 중요한 말이어서 잠깐만.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 이렇게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자 배가 여기다 그려도 되겠구나. 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배가 물 위에 떠서 이렇게 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물체가 배지 얘가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이라는 거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지. 여기를 구분해 가지고 여기 점 면을 기준으로 여기는 수면, 여기는 수면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구분되는 면에서 가장 깊은 점까지의 요거, 깊은 점까지의 수심, 요게 홀수라고. 여기 홀수라고. 이해되지? 선박의 홀수를 계산하려면 물에 잠겨 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밀려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된대. 부력의 크기는, 자 이제 부력 이것도 정의를 또 내리고 있는데 여기 잘 이해했어야 돼.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 물의 무게다. 이게 부력이래. 어떤 물체가 이렇게 물에 가라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래. 아이고, 보자. 이는 배수량을 의미한다. 당연한 소리야 이거. 그냥 설명을 해버리. 그래. 예를 들어서 얘가 물에 잠겨 있으면은 저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 그러니까 요 부피만큼의 물은 빠져나가겠지. 얘가 요 물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그게 부력이라고. 그게 부력이라고. 그러니까 배수량과 의미가 같다. 따라서 물에 떠 있는 선박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그래서 부력 이꼬르 배수량. 이거 다시 한번 써놨구나.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 그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빠져나간 만큼의 물의 무게가 부력이라고.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랑 화물, 연료 등의 무게를 합한 것으로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 부패당 무게를 곱한 값이 된다. 그래서 요 부력, 배수량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그러니까 요만큼의 부피 곱하기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놔서 좀 낯설어 볼지 모르는데 이게 그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곱하면 돼요. 그게 부력이에요.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지? 따라서 1차 진수, 뭐 여기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갈게. 다음 이제 3문단 보자.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선형이야. 직육면체 있다 없다? 없다고. 잠깐 이거 정답 먼저 할게. 2번에 4번 답지 봐봐. 2번에 4번 답지 봐봐. 구역 1, 2, 3는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왜 갑자기 직육면체이니? 이거 설명했잖아.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계산 쉬운데 그런 선박 거의 없다고. 다 유선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직육면체 2번 답 4번 답지에서 직육면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이게 되지? 대부분은 유선형이고 특히 뱃머리의 선수 부분과 배의 뒷부분이 선미 부분은 그래 곡선 형태 유선형이야. 그래서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다. 그래. 직육면체라면은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 간단한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고. 유선형이라고. 배는. 간단하지가 않대. 그래서 이 부피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 심부스 공식이다. 심부스 공식은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사다리꼴로 나누어서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함으로써 그래 여러 개의 사다리꼴로 나누어서 그걸 합친대. 그래서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사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잠깐만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있구나. 그림. 오케이. 그림에서 그래 볼게.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도형 ABCFD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잠깐만 요 ABCFD가 지금 뭐냐면은 이 말이 수직 단면과 유사한 수직 단면 그러니까 이게 배라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잘랐을 때 요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딱 잘랐을 때 그 단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게 이제 면적을 계산하려면 사다리꼴 요거와 사다리꼴 요거의 면적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된다. 뭐 읽었으니까 그냥 패스할게. 하지만 두 개로 구분된 구간을 가나다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이게 아까 여기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심부스 공식이었었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합산하면 더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더 정밀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사다리꼴 두 개로 계산을 해버리면 얘들아 요 면적은 계산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요 두 면적은. 근데 가나다 이렇게 세 개로 잘라버리면 뭐랄까? 그러면 가는 넓이가 지금 사다리꼴이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나는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요 부분과 요 부분만 계산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좀 더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원래 배는 대부분이 여기 아까 위에 쓰는데 이렇게 뭐지? 유선형으로 돼 있어. 사다리꼴이라면 참 계산하기 쉽겠지만 대부분 여기서 얘기했구나. 대부분 유선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하면은 좀 더 이 유선형의 전체 값을 근사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설명이 아쉬웠던 대목인데 배를 좀 뒤집어 놓은 거야. 여기가 배 바닥이 되는 거야 지금. 배 바닥이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볼게. 이런 식으로 니은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한 후 이렇게 세분화 이렇게 막 잘라 그 구간들의 면적을 합산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사값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왜? 배제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4번 문제였네. 4번 잘 풀었니? 4번 문제 니은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거는 이렇게 더 세분화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 계산 못하는 손실되는 부분이 더 조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에 2번 답지. 국면이 이루어지는 면적과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가 더 줄어든다. 이제 더 근사값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였어. 그 다음 여기 보자. 3문단 그래 보자. 이처럼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해서 부피를 그치? 그 단면적에다가 길이 곱하면 부피 되지.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로 인해 수직 단면적이 변화하고 이거 아까 전에 3문단 처음 부분 했던 얘기네. 여기서는 변화폭이 커. 막 유선형으로 돼 있어. 그치? 그래서 다시 심프스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단면적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한다 해놓고 여기 이제 읽을 때 2번 그래프 좀 보면서 읽었어야 되지. 먼저 수평 잠깐만 공간이 좀 아쉽네. 먼저 수평축은 X축 여기는 일정한 길이의 구역으로 분할된 그래 선박 측면의 위치래. 일정하게 분할한 그래서 선박의 뭐랄까 이 길이를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 7구역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치? 분할해 놓은 거고. 수직축은 이 수직축은 선박의 수직 단면적 아마 거기 2번 문제인가? 거기 그래프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단면적이래. 단면적. 심프스 공식을 활용해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의 수직 단면적을 구한 후 이를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의 수직 단면적이 여기고 요 지점의 수직 단면적 여기에서 뭐 아마 그림에 뭐 요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그래서 요게 뭐야? 단면적 곡선이래.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심프스 공식을 이용해 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이게 뭐다? 선박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왜? 길이 곱하기 단면적이니까 여기서 얘기했었잖아. 단면적이랑 길이 곱하면 부피가 돼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박의 부피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뭐 아까도 문제 그 4번 답지였던 것 같은데 4번 답지에 1에서 3는 단면적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잖아. 단면적이 Y축이 일정하잖아. 이 얘기는 선박의 모양이 형태가 별 변화가 없다 이 말인 거지. 그 단면적 잘랐을 때의 그 넓이가 동일하다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형태가 이렇게 크게 유선형으로 뭐가 튀어나오거나 뭐가 움푹 들어가거나 그런 점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4번 뭐 직육면체다 이건 틀린 말이어서 잠깐만. 자 2번에 몇 번 답지 좀 애매했니? 2번에 몇 번 답지? 아니야 그냥 넘어가. 그래? 그래? 넘어간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보자. 선박의 배수량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랑 물의 단위 부피당 무기를 곱한 값이므로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이 얘기 또 하고 있는 거네. 그치? 배수량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에다가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곱한 게 배수량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뭐 쭈쭈쭈쭈 알 수 있다 해서 뭐 여기 뭐 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어가지고 패스하고 바로 그냥 3번 문제 볼게. 3번 문제 보자. 니은 배수량과 관련해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 3번에 1번. 자 봐봐. 1차 진수와 2차 진수에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대. 어떤 배가 있는데 처음 받아 나갈 때랑 두 번째 받아 나갈 때랑 배수량이 같다는 얘기면 홀수도 같다는 얘기겠지. 물에 잠겨 있는 부분에 요 수심의 요 깊이가 홀수잖아. 이 똑같으니까 동일한 배야 지금 1번.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도 같은 거지. 이해되니? 1번 답지. 2번. 두 선박이래. 두 선박의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자,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지워버리자. 두 선박이 배수량은 같은데 홀수가 다르대. 요 수심이 홀수잖아. 그러니까 배수량이 같아. 즉 이 선박이 잠겨있는 부피는 똑같은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그리면 될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다라고. 아이씨,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두 선박의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다르다면, 그러니까 요 부피랑 지금 예를 들어서 같다고 생각해봐. 같은데 홀수는 다르잖아. 얘가 훨씬 더 크잖아. 홀수는. 그치? 다르다면 두 선박의 물에 잠겨 있는 부분에 아니지. 부피가 다르지는 않지. 부피는 같은 거지. 에이, 여기 괜히 지웠는데. 아까 이 부력이 뭐냐면은 그 물체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곱하기 물의 무게였거든. 그러니까 이번 답지 배수량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부피가 같다는 얘기야. 물 무게는 뭐 동일한 거고. 단위 부피당 물의 무게는 어차피 같은 물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 그 부피는 동일하다는 얘기야. 3번. 홀수가 같은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홀수는 같은데 배수량이 달라. 어쨌든 배수량이 다르면 야, 뭔 소리야 이게. 선박이 밀어낸 물의 양은 당연히 차이가 있지. 그게 배수량이잖아. 이 물에 빠져나간 물의 양이 배수량이니까. 배수량이 다르면 밀어낸 물의 양은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지. 그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쓰면 뭐 언제? 뭐야 10월 달에 이거 3번 찍은 새끼들은 진짜 마포되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4번.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화물과 연료를 실어서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하면 선박이 받는 부력의 야 그냥 부력이랑 배수량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배수량이 증가하면 부력도 커지는 거지. 왜? 연료 같은 거 실으면 물에 더 많이 잠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수량도 당연히 커지는 거고. 자 이제 5번. 배수량이 다른 두 선박을 같은 드라이독에서 수리한다면 독 내부를 육상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독 외부로 빼내는 물의 양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얘들아 자 여기서 잠겨있는 물을 빼야 되는데 배수량이 잠깐만 봐봐 큰 배랑 배수량이 작은 배가 있어. 그럼 배수량이 큰 배는 여기서 큰 포집 뭐랄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수량이 많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독 안에 남은 물은 적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배수량이 큰 배는 부피가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배가 여기 더 들어와 있으니까 배수량이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배수량이 큰 배는 여기서 퍼낼 물이 이제 조금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배수량이 작은 배는 여기 물이 지금 겁나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퍼낼 물이 많은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5번 답지 다시 봐봐. 5번 답지 마지막 문장.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빼낼 물의 양은 더 많겠지. 배수량이 작으니까. 남아있는 물은 많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5번 맞는 거였어. 자, 저기 질문만 받고 이제 넘어갈게. 조금 애매했던 답지. 지금 5번이랑은 풀이는 안 했는데 질문 안 할 거지. 그래. 자, 앞으로 가자. 22쪽이야. 22쪽.
얘는 여기 내 책만 써 있나? 20년도 고3 10월 거였는데 얘도 좀 어려워. 오답률 봐봐. 2번, 3번, 2번, 4번,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78%면은 너무 어려운 건데 지금 지문이 가랑 나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가 읽고 나서 얘들아 아마 3번 먼저 푸는 게 좋을 거야. 3번은 가지문에 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나지문 읽고 나서 4번 문제 먼저 푸는 게 좋겠지. 얘는 그냥 나지문에 관한 얘기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이렇게 풀면 되고. 야 6번은 그냥 먼저 풀고 시작하자. 6번 30초 줄게. 40초 줄게. 6번 풀어봐봐. 6번 A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 그래 2번이지. 인정되기가 어렵다. 인정되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잖아. 1번은 가난하다라는 의미고 그치? 2번 여행 가기가 이게 불가능하다. 어떤 상황 만들어지기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3번 답지는 이해하기 좀 디피컬트하다는 얘기지. 4번 답지는 역시 가난하다는 이야기고 5번 답지는 좀 뭐랄까 그 사람과 이렇게 독대하기 마주하기가 좀 편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고. 그치? 그래 요거 가 읽고 나서 3번 먼저 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좀 어려워. 이것도 어려운 지문이야. 시간 넉넉히 줄게.